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다이글셀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영어의 의문문 만드는 걸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의문문을 만들 때 그죠? 망설여지죠. 어떻게 할지. 자, 의문문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이제 일반적인 문장 우리 마침표로 끝나는 거는 이제 평서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의문문 만드는 거를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서문 먼저 한번 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의문문으로 바꿔서 전환시켜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 잘 아시죠? 문장은요, 영어의 문장은 일단 뭐가 뭐 한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그게 아니던데요? 다른 말 먼저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자, 그건요, 여러분들 부사라는 개념들이 추가로 막 여기저기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문장 맨 앞에 추가적으로 부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맨 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부사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핵심 정보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정보를 부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어디든지 곳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가 부사인가를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문장을 보셨을 때 훤히 눈에 보이시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놔두시고, 자,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 가장 기본적인 구조 문장을 만들 때는 무엇이 뭐뭐 한다, 아니면 사람이면 누가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 그죠? 주어와 수로의 구조로 항상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일단 이렇게 두 줄을 그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주어. 자, 이 주어가 어떠하다, 뭐뭐하다 라고 다로 끝나는 부분이 수로입니다. 그걸 이제 주어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얘가 뭐뭐다, 얘가 어떠하다,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는 우리가 보통 그 영어 단어들 중에서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명사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공부할 것은 이제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단어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내 동생이, 점심 식사가, 우리 집이, 뭐가 되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명사면. 그죠? 그것이 어떠하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자, 수로 자리에는 뭐뭐 하다니까 어떤 종류의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동사가 들어갈 것 같죠? 그죠? 먹는다, 마신다, 공부한다, 그죠? 이런 단어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런 동사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는 이제 명사가 들어가고 이제 똑같은데 여기에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나눠지냐면, 자, 나눌게요. 자, 제가 두 종류로만 나눌게요. 두 종류로만. 자, 먼저 뭡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다? 동사가 들어간다. 그죠? 자, 동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말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우리 강아지가 달려 run 하시면 되죠. runs 하시면 되는데 그걸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강아지가 어때? 배고파. 우리 강아지 배고파. 자, 그러면 여기 동사입니까? 배고프다는 말이? 아니죠. 동사가 아닌 말이 수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배고파. 어때요? 요 단어는 형용사라고. hungry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어떤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hungry라는 형용사가 여기에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 수로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hungry라는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형식적인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형식적인 동사가 누구냐? 비동사죠. 그죠? 그렇다면 비동사를 동반해서, 그죠? 비동사를 동반해서 누가 올 수 있다? 형용사. hungry 같은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happy도 마찬가지죠. happy. 행복한, 나 행복해. 어때요? I happy? No. 그죠? happy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니까 I am happy. 비동사 am happy 이렇게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분들 쉬운 단어 가지고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I'm happy 하죠. I am happy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원리가 모든 영어의 문장 만드는데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모르는 어려운 형용사를 사용하실 때도 그게 형용사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랑 함께 쓴다는 거는 기본적인 규칙을 아신다면 그 어려운 단어와 함께도 문장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맨날 쉬운 단어 가지고는 우리가 문법 생각 안 하고 문장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정확하게 규칙을 알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규칙은 항상 이건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규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를 익히면서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뭐 규칙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뭐 표현만 가지고 그거를 먼저 막 이렇게 다양한 표현 이럴 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막 그런 표현들 익히셔서 나는 표현력이 뛰어나 영어의 표현력이 풍부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규칙을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로 자리에 오는 형태가 동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는 어떻게? 비동사와 결합을 해서 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수로 자리에 올 수 있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를 들면 내 동생은 선생님이야. 선생님이야? 선생님이다? 선생님입니다. 이 수로 자리에 뭐가 옵니까? 선생님이라는 명사가 들어있죠. 동사 아니죠. 물론 형용사도 아니고요. 명사가 들어있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입니다. 어때? 명사가 들어있는데 수로 자리에 가고 싶어.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동사 여기도 비동사를 데리고 와서 비동사와 함께 명사를 사용해 줍니다. 그죠? 헤어진 아빠라면은 내가 네 애비다. 어때요? I am your father. 그가 당신 아버지예요. He is your father.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 수로 자리에는 그죠?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가 지금 그렇다면 이게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여러분? 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자, 이렇게 분류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이 수로 자리에 오는 말이 그러니까 뭐가 어떠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떠하다라는 말을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분류해 보세요. 요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들은 내 친구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명사는 좀 쉽게 볼 수가 있고 동사나 형용사 요 구별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나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수로 자리에 쓰는 말이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별로 생각 안 했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왜? 동사만 그냥 쓰면 되지만 그냥 얘기하면 되죠. 근데 형용사면 어때? 비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올바른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형태는 기본적인 형태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수로 자리에는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베이직, 기본 형태고, 어떤 진행이라든가, 하고 있어요, 진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완료라는 거 있어요. 그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어떤 행위가 이어지고 있을 때 완료 쓰는 그런 거 have PP 그런 장치라든가 수동태라든가 그런 거 어쨌든 그런 장치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들어가기 전에 요 기본 형태 기본부터 열심히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쓰고 수로를 쓰는데 수로 자리의 형태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죠? 동사 쓰시거나 아니면 비동사랑 형용사 쓰시거나 아니면 비동사랑 명사를 쓰시거나. 자, 앞으로 내가 할 말에 수로의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꼭 구별해서 만들어 보세요. 자, 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왜 드리냐, 의문문을 한다 그랬죠. 영어의 의문문.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평서문을 어때요?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죠.
그걸 바탕으로 의문문을 만들 건데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1번은 뭐였죠? 그냥 동사가 일반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죠. 2번, 3번은 뭐였죠? 비동사와 명사나 형용사가 결합한 형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일반 동사가 나올 때 문장에서 뭐 먹는다, 달린다, 공부한다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나올 때 또 다른 경우는 뭡니까? 형용사나 명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와 결합하는 그 경우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은 아까 어때요? 문장의 형태가 자, 주어가 오고 제가 그냥 동사다라고 썼습니다만 비동사와 구별을 해서 일반 동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어의 동사는 두 가지, 그죠?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아니면 비동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비동사는 어때요? 아까 보셨듯이 뭐 뜻이 있는 게 아니죠. 형용사를 수로 자리에 쓰기 위해서 hungry를 배고프다라고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동사였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이런 동사들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일반 동사가 오는 경우는 자,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영어의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듯이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 동사가 오든 비동사가 오든 그죠? 주어와 동사 이런 순서로 오는 게 이제 평서문의 순서였죠. 말의 순서. 그게 바뀌면 안 되는데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물어봐서 그러니까 상대의 주의를 환기시키잖아요. 환기시켜야 대답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 혹은 수로 이 어순을 흐트러 버리는 게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수로 부분, 동사가 앞으로 오고 주어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휙 바뀌는 게 바로 의문문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누가 도와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do라는 단어가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o라는 동사가 나타나서 맨 앞에 갈게 하면서 이 일반 동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도와준 역할을 다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do라는 동사가 나타난다. 얘가 맨 앞에 간다. 자, 동사가 어쨌든 앞에 갔으니까 뒤에는 뭐가 옵니까? 주어가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편안하게 뒤에 이렇게 오면 되죠. 자, 일반 동사는 그대로 오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까요? 만약 그가 그의 점심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은 자, 그는 만들었어요. He made his lunch. 자, 그의 점심을 만들었어요. 이런 평서문이죠. 자, 그러면 의문문으로 그가 그의 점심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자, 뭘 확인한다? 자, 문장의 동사를 확인하세요. 동사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동사구나.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 do가 와서 도와준다. 자, do가 나타나서 자, 맨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도와줄 거 확실하게 도와줘야 되겠죠. 자, 여기 뭡니까? made가 시제가 과거죠. 만들었다. 과거니까 이 도와주러 온 do도 어때요? 내가 확실하게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니까 내가 과거로 변신을 해서 나타나서 도와줘야겠구나 하면 되죠. 그러면 이 do의 과거 형태가 뭡니까? did가 되죠. did. 이렇게 해서 앞에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써주시지요. 그 다음에 이 동사는 어때요? 변하지 않은 형태. 자, 동사 원형의 형태라고 부릅니다. 변하지 않은 형태로 여기 편안하게 오면 됩니다. 자, 그럼 원래 형태 make. 자, 이 형태로 오고요. 나머지 정보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음표 붙여주시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요게 시제가 그죠? 과거인데 과거라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로 바꿔볼까요? 자, 현재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He makes. 자,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쓸 때는 어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자, 3인칭은 뭡니까?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나와 너를 뺀 모든 지칭하는 말을 3인칭이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 단수, 하나짜리 말들은 우리가 동사를 쓸 때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 기본적인 영어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he, 자, make에다가 어때요? 현재 시제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준다. He makes, 자, his lunch. 만약에 이런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의문문으로 만들면 그의 점심을 그가 만듭니까? 라고 한다면 어때요? 자, 동사 체크. 일반 동사네. 그럼 do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do가 확실하게 도와준다 그랬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였네. 그러면 do에도 어때요? s나 es 붙여줘야 되겠죠? do에다가 s만 붙이면 발음이 do스 이렇게 이상하게 되니까 es를 붙여줍니다. does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do에다가 es를 붙여 does 이렇게 와서 도와줍니다. 주어 내려오지요. does he 이렇게 했죠? 자, 얘는 어때요? 변하지 않은 형태로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되죠. 자, 이렇게 does it make? does it make? 나머지는 그대로 his lunch. 자, 이렇게. 그러면 의문문 만들어졌죠. 자, does he make his lunch? 요거는 현재고요. 아까 과거일 때 did he make his lunch?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죠? 자, 의문문을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설명했죠? 맨 앞에? 영어의 문장은 주어와 수로로 나뉘어지는데 그 수로 자리의 형태가 어때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 당연히 일반 동사가 오지만 비동사와 어때? 형용사와 결합하고 비동사와 명사가 결합을 해서 그 자리에도 들어가더라. 그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일반적인 동사 오는 경우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그 부분에 수로가 일반 동사야. 그러면 어때? 의문문 만들 때 누구를 불러야 돼? do를 불러야 되죠? do를 불러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비동사가 오는 경우를 할 건데요. 비동사가 오는 경우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주어와 비동사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의문문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때요? 2번 주어가 있고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자, I am happy 하는 경우, 그리고 나는 선생이야. I am a teacher. 명사가 오는 경우 두 가지. 어쨌든 뭡니까? 공통점은 비동사가 있다라는 거죠. 자, 명사가 오든 형용사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럴 때는 어때요?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하라? 주어와 동사를 바꾸면 됩니다. do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 비동사는 아주 효자 동사죠. 그죠? 자기가 모든 일을 스스로 하네요. 그러면 그녀는 행복합니다. She is happy. 어때요? 의문문 만들어 볼까요? 그녀 행복해요? 행복해요? 어때요? 얘랑 바꾸면 끝. 그죠? 그러면 어때? Is she happy? 이렇게 만드시면 의문문이 되죠. 뭐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있어요. 또 그녀의 동생이 중학생이다 해볼까요? 그러면 her sister or brother is a middle school student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어때요? 비동사 뒤에 middle school students 명사가 온 경우 그것도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자, 한번 써볼까요? Her brother is a student. 자, 그녀의
남자 동생은 학생입니다. 자,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her brother is a student. 그녀의 남동생이 학생입니다. 어때요? 비동사 뒤에 a student 명사가 온 경우죠. 자, 이럴 때도 어때요? 문장에 비동사가 있구나. 그럼 어때? 주어랑 바꿔주면 끝인 거죠. 이거랑 주어를 순서를 바꿔볼까요? 그러면 is her brother a student?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Is her brother a student? Is her brother a student? 이렇게 되죠. 그녀의 동생이 학생이야? 이렇게 되죠. 자, 내가 영어의 의문문을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수로 자리에 일반적인 동사가 들어가는가? 아니면 형용사나 명사기 때문에 비동사가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어때? 둘을 데리고 와서 도움을 받아서 의문문을 만드시고요. 비동사가 있을 때는 그냥 주어랑 슉 이렇게 스위치 바꿔주시기만 하면 의문문은 만들어집니다. 자, 물론 요렇게만 생긴 의문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동사라는 거 뭐 can, 그죠? have to, should 이런 뭐 조동사들이 들어있는 문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수로 부분이 진행이 들어있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진행 장치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그 형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요 형태를 바탕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항상 공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하셔서 먼저 하시면 돼요. 자, 오늘 하시는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하나씩 더 단계를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짧은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는 연습.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외국인과 얘기할 때 내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